자,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1단락 주지 세팅하는 단락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첫 줄부터 나눠놨잖아. 나누는 건 구분 또는 분류. 그러면 구분 또는 분류의 전개 방식이 쓰였고 벌써 지금 주제 세팅이요. 자, 봅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연역론증. 그럼 연역론증에 대한 특징을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접이죠. 실제로는 전제에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식 추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얘는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연역에. 지식 추가가 안 돼. 반면 귀납론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까지 필요했던 사례들이 모두 참이더라도 발리 하나 튀어나오면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백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지식 확장이야. 그럼 봐봐. 얘를 이렇게 줄글로 쓰는 것보다 옆에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 세팅은 논증이고 논증 크게 두 가지로 했죠. 첫 번째 연역론증과 귀납론증. 연역은 뭐라고요? 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야. 귀납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럼 보세요. 얘는 절대적으로 참인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연역의 단점은 새로운 지식 추가가 안 돼. 왜? 기존에 있는 거 함축일 뿐이야. 반면에 귀납은요. 새로운 지식이 추가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귀납의 장점은 얘고 귀납의 단점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참인지는 보장 못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분류와 장단점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 명확하게. 그리고 귀납 자체가 무엇이고 귀납 자체가 무엇이고 연역 자체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뤘기 때문이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연역은 뭐냐면 어떤 원리들에서 원리가 나오거나 원리를 바탕으로 사례에다 적용하는 걸 연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귀납은 하나하나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반 원리를 끄집어내는 걸 귀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은요. 원리가 참이면 그 원리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귀납들은 아무리 사례가 사실이다 하더라도 왜 원리가 거기서 뽑힌 원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해 줄 수가 없냐면 첫 번째는 완전 귀납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완전 귀납을 해도 미래의 발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발레 하나만 나와도 얘는 흔들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실해 보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틀렸다는 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거죠. 그러면 지식을 새로 추가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여러 귀납 논증 중에다 세모. 그럼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정보가치 갔으니까 뒤쪽에 집중하면 돼요. 가장 널리 쓰인다도 강조야. 뒤쪽 집중이야. 어떻게? 사례들을 관찰해서 일반화하겠대요. 자, 관찰한다는 건 여러분 경험한다와 동의어야. 그래서 관찰 경험, 즉 경험적 지식으로 귀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억은 뭐겠어요? 그 예시겠죠. 수많은 까마귀, 사례죠. 관찰은 왜? 광각 경험을 했죠.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일반화시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논증을 크게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으로 나눴고 그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구조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열심히 필기 따라오시고 계속 볼게요. 2단락. 자, 그러면 이제 주제는 뭐로 좁혀졌냐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적 지식이요. 잠깐 지울게요. 여기. 과학적 지식이요. 그리고 귀납이라는 키워드 반복되고 있죠. 무슨 얘기지?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 문제 한계가 있죠.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해도 아직 관찰되어 있는 까마귀 중에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귀납의 한계, 완전 귀납이 어렵다는 문제와 미래 발레가 나타나면 거짓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이네. 맞죠? 따라서 귀납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 주제는 뭐야? 귀납의 한계. 귀납의 한계는 뭐라고요? 발레가 있으면은 거짓이 돼버리죠. F는 false, 거짓이에요. 3단락. 그래서 포프라는 사람이 이 단락에 귀납의 한계를 얘기했으니까 아마 대안을 제시할 것 같거든요. 봅시다.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도 과학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봐봐. 연역이란 건 논리적 문제가 없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 연역으로 하면 논리적 문제 없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연역만으로 과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래서 나의 주장은 과학적 지식은 연역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정당화될 수 있어. 무슨 얘기지? 과학은 하나하나 사례를 관찰해서 하는 게 과학이잖아. 볼게요.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된다고 추론하는 이 사고방식은 연역적 사고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돼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뭐라고 배우냐면 귀류법이라고 배운 거야. 또는 반증법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귀류법은 여러분이 왜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못해서 그래. 잘 봐. 귀류법은 되게 제한적인 경우 쓰이거든요. 자, 귀류법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수가 있으면요. 수를 특히 실수의 범위를 무리수 아니 또는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잖아. 실수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잖아. 그럼 보세요. 루트 2는 유리수인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귀류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P는 not Q를 증명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됐어? 잠깐만 거꾸로 가자. 무리수이다. 다시. 내가 얘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P면 Q이다를 증명하면 되는데 이 증명이 어려워. 그래서 P면 not Q이다를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됐니? 그럼 봐봐. 자, 지금 루트 2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잖아. 둘 중 하나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봐. P가 무리수인지 근데 P가 여기 속하는지 아직 증명을 못하겠어. 그럼 P가 여기 속하는지 확인을 해봤다고요. 그럼 봐. 얘를 확인한 결과 지금 P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네. 그럼 무조건 뭐겠어? 여기에 속해야지. 이해됐어? 이게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둘 중 하나라는 거야. 이거는 누가 사례를 확인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전제 자체가 실수를 유리수냐 무리수냐 나눠놓고 본 거잖아. 무슨 얘기면 이거야. 자, 루트 2는 무리수니? 이 자체를 증명을 못하겠을 때 루트 2는 유리수라고 증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증명을 해보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유리수 아닌 무리수니까 무리수네. 됐어요? 다시 봐봐. 루트 2는 대전제가 이거야. 루트 2는 실수니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라고 누가 했어? 얘는 전제야. 이 명제를 누가 증명하라고 그랬어? 이 명제 증명이 어려우니까 이런 귀류법 명제를 만들어서 얘를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인지 증명해보는 거야. 루트 2 유리수인지 봤더니 루트 2 유리수 아니야. 그럼 루트 2는 무조건 나머지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유리수 아닌 무리수였는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니? 그럼 얘는 사례를 하나씩 확인한 게 아니라 전제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쉽게 얘기할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자, 여러분 오늘 간식은 치킨 아닌 피자예요. 둘 중 하나만 드셔야 돼요. 자, A라는 학생한테 물어봤어. 넌 치킨이니 피자니? 피자는 아니에요. 그럼 뭐 먹겠다는 얘기야? 치킨 먹겠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런 사고라고, 기류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얘 싫어? 그럼 얘 먹으면 되겠네. 이거라고. 이게 기류법이라고. 이게 사실은 배중률이니 뭐니 해서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저런 사고방식을 이용하는 게 기류법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야, 판례 있네. 너 그러니까 틀렸어? 라고 주장하는 거는 연역적인 사고라고요. 왜? 사례를 하나씩 가져와서 일반화시키는 게 귀납이고, 그런데 그중 하나라도 반례가 있으면 틀렸다? 이건 연역적 사고라는 거야. 계속해서 볼게요. 과학은 이 반증에서 발전하는데 다음 논증을 보세요.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된다. 봐봐. 자, 우리가 까마귀가 검다라는 명제를 만들려면 일단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요, 어떠한 까마귀라도 검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까마귀 하나가 검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까마귀 하나를 조사를 했더니 검지 않네. 그러면은 모든 까마귀는 검냐 안 검냐? 안 검지. 하나의 반례가 나왔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결론 낸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그래서 뜯어볼게요. 사달락.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의에서 참임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맞죠? 이 논증처럼 니은이 참이면 얘는 확실하게 거짓이에요. 그럼 봐봐. 자, 봐. 그런데 아직 거짓이 아니면 참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직 거짓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참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아직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으면 얘가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도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봐. 자, 명제는요, 크게 셋 중 하나일 거예요. P면 Q이다의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아직 모르든지야. 이해됐어? 그럼 보세요. 얘가 일단 거짓이 아니라면 참이거나 모르거나잖아. 참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더라고. 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일단 얘가 참인지 아닌지는 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몰라. 그런데 봐봐. 얘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걔는 지금 거짓이야라고 확정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얘기야? 포포는요,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5단락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100% 참이 아니라 참일 가능성이 있고 많은 반박들에서 견뎌왔으니까 반박들에서 견뎠다는 건 그만큼 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라고. 공격에서 견뎠다는 건 걔가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이지 않겠어? 즉 견고하다, 그게 오를 확률이 높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 시도로부터 많이 견뎌온 것들이고, 실제로 반증이 되면 당연히 실패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돼. 그래서 반증의 시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지식, 우리가 현 시점에선 그게 가장 진리에 가까우라고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이 된다요. 또 하나 더. 과학적 지식에 대한 분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 과학적 지식은 뭐야? 경험적 반증이 가능한 지식이어야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무슨 얘기니? 귀납과 연역적 방법을 이용해서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글의 주제예요. 됐나요? 자, 이거 일단 여러분 좀 필기하시고 영상 잠깐 끊었다가 갈 건데 잠깐만. 구조도를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단락 옆에다 써드린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필기하셔가지고 형광펜, 파란색 펜 똑같이 잡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해보세요. 지금 500단어 정도 되는 정보량인데 많아봐야 25개 정도로 정리해요. 자, 논증을 크게 두 개로 나눴죠. 여기는 지문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미 기출되는 내용이라서 정리해드린 거고, 연역은 전제참일 때 결론참이다. 하지만 이미 전제 안에 함축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지식 확장은 없다. 귀납은요, 전제 사례들에서 결론을 끄집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반례 가능성 때문에 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의 정보량으로 끝났어. 2단락. 그럼 그런 귀납은요, 과학적 지식의 방법이에요. 왜?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는 사례 검증, 사례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귀납의 한계가 오죠. 발리 하나만 있어도 귀납적 명제는 틀린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과학적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건가? 푸포가 해결을 해줬어요. 어떻게? 연역으로 과학적 지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데? 자, 발리를 통해서 거짓이 된다도 연역이고, 그래서 얘가 발리에서 견뎠다? 그러면 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연역이라는 거예요. 끝. 한 20개 정도의 정보량으로 끝났습니다. 자, 바로 21번 볼게요. 그러니까 봐봐. 1, 2번 선지 바로 그거 묻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절대 세부 내용 일치 문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10문제 풀면 한 문제 있을까 말까야. 자꾸 뭐 내용 일치 이지랄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정보 처리 못하는, 그 약간 좀, 진짜 좀 미안해. 근데 덜 떨어진 거야, 진짜. 할 줄 모르는 거야. 할 줄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손흥민한테 배울래요? 베이노한테 축구 배울래요? 손흥민 축구 교실 들어갈래? 베이노 축구 교실 들어갈래? 왜 베이노한테 축구를 배우려고 그래? 축구는 손흥민한테 배워야지. 알겠어요? 국어는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는 손흥민한테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런 상식을 갖자고, 우리가 제발. 봅시다.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아니, 뭔 소리지? 귀납 논증이잖아. 맞죠?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 바꿔놨네, 연역. 봐봐. 틀린 게 그냥 툭 보이잖아. 틀린 게 그냥 툭 보여,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야. 얘를 정리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3번 선지. 아니라니까. 치밀하게 관찰을 해도 발리 하나 있으면 아웃이야. 4번 선지.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가 아니라 귀납의 결과라니까. 귀납이 새로운 지식 만든다고. 봐봐. 뭐 대단한 정보를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다 써놓은 거. 진짜 1, 2달러 가지고 다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정답은요? 5번이죠. 귀납은 논리적 문제가 있다. 전제 없는 새로운 지식을 끌어낸다. 그게 귀납이다. 그게 논리적 문제를 낳는다. 그래, 전체 도입 끝.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건 간단해요.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요. 왜냐면 이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니네 내가 채점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이 어려운 건 다 맞췄는데 이 쉬운 거 왜 또 다 틀려놨어? 완전 중구난방이야 채점이.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럼 봐봐. 여러분 맞으면 맞았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 다 그러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일단 답 맞으면 맞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 사고가. 왜?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정확한 사고방식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잘 따라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주제구조 구조도 나오면은 정답이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잡는 게 안 되고 잡아서 이해해서 적용하는 게 안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오늘 수업 초반부에 얘기해드렸었던 그 전체적인 기출 소재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야.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럼 저게 돼 있는 애들은 이게 이해가 되고요. 저게 안 돼 있는 애들은 봐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차이예요. 저거 공부 따로 안 했는데 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풀면서 된 거야 그건. 가르치는 강사가 뭐 기출문제 한두 번 받겠어요? 수십 번은 받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되면서 풀고 있는 거를 야 그거 몰라도 돼. 배경식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 필요한 거고 그냥 여러분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바뀔 겁니다. 봅시다. 자 이제 푸포의 견해 3단락부터 1, 2단락에 세팅한 문제를 푸포가 해결을 해줬잖아. 어떻게? 과학적 지식도 연역적으로 할 수가 있다. 뭔 소리야. 반증해서 견디는 거죠. 반증해서 견디는 거지. 반증 없이 아니야. 반증을 해야 연역이 되는 거지. 정확하게 2번이겠네. 왜? 봐. 과서를 세우었어. 자 그럼 봐. 가설을 세우는 과정 첫 번째. 내가 사례들에서 이 일반화하면 이게 귀납이고 그 귀납으로 내가 가설을 세운 거예요. 1, 2의 결과 가설이 세워진 거야. 자 그런데 세 번째. 그것이 반증에서 성공하면 거짓이 되는 거고 반증에서 견디면 성공한 지식이 되는 거잖아. 성공한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잖아. 당연히 2번이죠. 그러니까. 실패한 지식은 여기서 끝났다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이 얘기라고. 사례들에서 일반화는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가설을 세웠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거짓이니까 팩이고 견디면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일 가능성이 생기고 따라서 가장 많이 견딘 과학적 지식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거고 따라서 100% 진리가 아니라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요. 그게 성공적인 지식이라고. 됐죠?
한마디로 반증을 해야 되는 거야. 시도에 대응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증해서 견뎌야죠. 과학적 지식을 귀납론주로 정당한 게 아니라 이 반증법이 연역법이기 때문에 정당화됐다 그랬다고. 왜? 연역법이라는 건 논리적 문제가 없으니까. 됐죠? 실패한 지식은 실패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고 발제독하면 헷갈려서 뒤지는 거죠, 이제. 자, 하나씩 이제 따져볼게요. 내가 오늘 관찰한 까마귀 검어. 어제도 검었어. 그저께도 검었어. 모든 까마귀는 검어. 자, 봐. 사례들에서 일반화했죠. 이런 사고를 뭐라 그런다? 귀납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알다시피, 자, 귀납에 문제가 있죠. 귀납의 문제는 뭐야? 판례 하나만 나오면 거짓이야. 판례 하나만 나와도 얘는 거짓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장점은 있죠. 뭐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줘. 그리고 얘가 성공한 과학적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반증해서 견디면 성공한 과학적 지식이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제잖아요. 즉, 이런 보기 문제는 지문 원리를 이해해서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보기 문제 안 풀려요, 3점짜리 안 풀려요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냥 못 푼 거야. 앞쪽에 일치 문제를 어떻게 비벼서만 푸는 거지. 그럼 근본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면은 몇 점 맞는 거야? 66점이야. 여러분, 국어 66점이면 4, 5등급 합니다. 선생님 4, 5등급, 저 4, 5등급인데, 여러분, 4, 5등급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의 가능성이 1, 2등급인데 4, 5등급 맞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가능성이 4, 5등급인데 6, 7등급 맞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걸 자꾸 거기다 버려두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원리에서 보기 적용하면 다 처리되는 거야. 애당초 여기 문제도 일치로 이해하지 말고 풀라는 의도로 냈겠어요? 이해하고 풀라고 냈겠지? 자, 그래서 1번 선지 볼게요. 가가 확실히 참이어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내일 관찰된다면 맞잖아. 판례 하나로 거짓이잖아. 판례 하나로 거짓되잖아. 니은과 가가 참인. 니은이 뭐야? 니은 어딨냐? 니은 뭐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 얘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그렇죠. 까마귀 하나하나 색을 봐야 되는 거잖아. 색 확인은 감각 경험하는 거잖아.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니은만으로 거짓 밝혀졌죠. 판례 하나니까. 판례 하나로 거짓이야. 그런데 봐봐. 그렇죠. 사례만으로는 참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맞잖아. 거짓임을 밝힐 수 있지만 참을 명백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다시. 그러니까 귀납적 명제는요, 참이 아니라 참일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반증해서 견딘 거라고. 4번. 기억 니은에서 디귿이 도출되는 것이나 가나에서 도출되는 것들 모두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봐봐. 지식 확장을 언제 했어요? 일단 귀납적 방법으로 또는 과학적 지식에서. 그럼 봐봐. 사례들에서 일반화돼서 지식이 나왔죠. 귀납이죠. 정보 추가된 거겠죠. 그 다음도 봐봐. 여기도. 자, 기억 니은. 어떤 까마귀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뭔가 결론을 끄집어냈죠. 정보 확장주의에도. 결국에는 지식 확장되는 거 맞네요. 정답은 4번이겠네.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도. 그게 아니라 논증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반증해서 견딤으로써 과학적 지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 하나하나 놓고 단어 OX가 아니라 주제 잡고 주제를 정확하게 바꿔 얘기하고 있는 선지, 주제와 맞닿아 있는 선지를 찾는 거지. 이거 왜 맞지? 왜 틀리지? 이런 접근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하는 거야. 실전에서는 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런 사고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따라오십시오. 필기하시고. 됐죠?